자,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,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차장님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? 네, 아주 증시가 기쁘게. 시원하게 오르니까 네, 잘 주말 보냈습니다. 동안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. 네, 마음이 편안하게 좀 보냈습니다. 그럼 지난주 마감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브리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줄 평 남겨주실까요? 네,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모든 섹터와 이제 지수가 다 올랐던 장이었고요. 뭐 반도체 쪽의 저가 매수세 그리고 이런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이 부각이 좀 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이 5만 달러 돌파가 상당히 큰 의미를 좀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네. 다우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한 겁니다. 이 상승 랠리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다우 지수 5만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맞습니다. 같은데 네. 다우 5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장에서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. 오늘 얘기 나눠볼 세 가지 토픽입니다. 다우지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리고 빅테크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, 또 항공주들이 훨훨 날고 있다고 하는데요. 세 가지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 5만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상승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네. PB님 생각은 어떠시죠? 사실 다우지수라고 한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S&P나 뭐 나스닥에 가려서 약간의 좀 관심이 좀 없었던 지수 중에 하나인데 네. 뭐 엔비디아가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요. 근데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주춤하면서 이 다우지수도 약간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엔비디아 또 폭등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5만 선을 돌파를 했고요. 사실은 지금 이 다우지수가 좀 많이 거론이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빅테크나 이런 회사들이 나스닥에 많이 상장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주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뭐 다만 이제 다우지수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치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그렇죠.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는 다우 쪽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좀 넘어갔었는데요. 뭐 일단은 지금 올해 5만 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5만 지수를 예, 5만 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예. 올해 상당히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특히나 금융주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. 올해 여러 회사들의 또 큰 IPO가 상장 예정이다 보니까 그렇죠. 네, 다우지수를 이제 연계된 ETF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저도 이게 브리핑을 할 때마다 달러랑 선이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. 네. 다우 5만 선 네. 정정해 드리고요.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치주 가운데서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? 사실 저는 이제 금융주 섹터를 계속 예. 올해는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,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IPO나 여러 좀 중요한 네.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지명된 케빈 허시 의장 같은 경우도 이 금융 규제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두 정부와 그리고 FOMC 의장이 또 동시에 의견이 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데 네. 이렇게 금융주 쪽에 이제 이런 규제를 좀 과도하게 낮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유휴 자금을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네. 또는 뭐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금융주 쪽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네. 뭐 장기적으로 보시면 금융주는 계속 조금씩 올라왔었던 사실은 히스토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는 조금은 더 상승폭을 더 키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빅테크도 좋지만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주에 대한 이 비중도 조금씩 늘려가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. 자, 그리고 지난주에 젠슨 왕씨의 발언이 큰 화제였었죠.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과하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. 한마디로 AI 과잉 투자 논란을 좀 잠재워 준 건데 시장의 우려를 좀 일축시켜 줄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시죠? 네, 뭐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세미나나 포럼이나 어떤 뭐 인터뷰나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좀 불려 나가면서 이제 네. 관련된 이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
사실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뭐 과하다, 뭐 적다라는 부분은 뭐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뒤를 돌아봤을 때 이제 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총 7천억 달러, 그러니까 1,000조 이상에 육박하는 자금을 빅테크 5곳에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. 뭐 이 정도 금액은 지난해 규모가 어느 2배, 정도죠? 지난해 2배 정도고요. 아, 그리고 미 국방 예산은 75%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하네요. 예. 네, 이 정도 수준의 투자는 결국에는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부메랑을 좀 맞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. 네.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워낙에 좀 이 비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향후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중들로 더 이 지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추가적으로 이 젠슨 CEO가 이제 계속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 아무래도 GPU 관련된 또 사업에 그 엄청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빅테크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뭐 어쨌든 여러 회사들 안에서도 지금 이 빅테크 안에서 이제 어떤 뭐 회사는 또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좀 갈리고 되고 있긴 있는데 하죠. 네, 이거를 전체로 묶을 필요는 없고요. 아. 사실 개별 기업 단으로 정말 이 회사가 네. 버블이냐 아니냐를 별도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아. 것 같고 저는 네. 지난주에 아마존이랑 구글이 사실 그 AI 과잉 투자 논란에 좀 그 가운데 있었잖아요. 네.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사실 아직까지 아마존과 구글은 그렇게 버블이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워낙에 기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도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.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 대비해서 네. 오히려 저는 투자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아마존보다는 조금 덜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구글의 이런 성장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투자할 여력이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난주에 항공주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훨훨 날았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상승 랠리가 지속될지에 대한 이 궁금증도 있긴 하거든요.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?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조용하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. 뭐 워낙에 반도체주에 좀 많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으실 수 있는데 항공주는 지금 항공업종 지수가 7% 이상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여러 항공 이 종목들이 PR이 워낙에 좀 낮다 보니까 지금 저점에서 강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. 뭐 특히나 이 여객 수요나 프리미엄 좌석 이 서비스에 대한 확대에 따른 또 이런 순이익 증가가 올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추가적으로 지금 유가의 가격도 사실은 거의 지금 50달러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약간 60달러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유가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기업들이 많이는 없었는데 변동성이 좀 없이 50달러대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었고요.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제 밀라노에서 이제 동계 올림픽도 네, 하고 있지만 올해 뭐 월드컵도 있고 또 2년 뒤에는 또 LA 올림픽도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객 수요에 대한 증가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확실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행 그리고 항공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항공주 가운데서 이 기업이 좀 매력적이다 하는 데가 있을까요? 사실 항공주는 저는 뭐 어떤 기업이 딱히 매력적이다라기보다는 섹터로 네, 접근하는 섹터나 뭐 ETF로 접근을 하시는 게 워낙에 항공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. 네. 그 안에서 뭐 워낙에 실적이 좀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약간의 좀 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미국 안에서 이제 대부분 활동하는 이제 항공사들이다 보니까 뭐 그 섹터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다우 지수 안에서도 항공주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요.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특징주는 어디 기업이죠? 네,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브로드컴이거든요.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에이직 반도체를 이제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요. 이 브로드컴이 최근에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캐펙스 가이던스 상향 투자 지속이 이 결국에는 브로드컴에 유리하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나왔고요.
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구글의 TPU를 주로 이제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 구글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펙스 투자를 계속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할 여력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브로드컴 수혜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. 제프리스의 그 예상에 따르면 2027년 구글 수요의 전체 수요가 600만 대라고 한다면 거의 90% 가까이를 브로드컴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좀 나왔고요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맞춤형 설계죠. 에이직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성 우려가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 조금 과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판단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제프리스에서 목표가를 $500까지 제시를 했습니다. 지금 네. 332달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상당히 높게 제시를 했고 그렇죠. 다만 이제 올해 브로드컴의 주가를 보시면 거의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브로드컴이 한동안 잘 가다가 최근에는 좀 약간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듯한 네, 모습이죠. 맞습니다. 제프리스의 말대로 좀 주가가 잘 가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하고요. 자, 그럼 아마존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눠봐야 되겠죠.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장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이렇게 두 기업이 좀 빠졌었는데 아마존 이 실적 발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? 우선 아마존 실적 발표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.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실적들이 워낙에 가이던스를 좀 항상 상회하는 그런 그렇죠.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은 또 이제 실적 가이던스 올해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따른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분기 조정 영업이익률은 13%로 가이던스 상단과 컨센서스를 웃도르긴 했었는데요. 어쨌든 영업이익 가이던스 추가 이익 반영에 대한 부분이 실적 검증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 부분은 그 전에 발표했었던 메타나 이 구글이나 이제 결국에는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아마존이 제일 많이 지금 투자를 결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도 좀 영향을 같이 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아마존에서 지금 가장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AWS,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인데 4분기에 23.6% 성장을 하면서 지금 13분기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캐시카우를 하고 이 캐시카우를 좀 벌어들이고 있는 그 사업에서는 그렇죠. 네.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. 그리고 광고나 이런 부분들 쪽에서도 계속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이슈가 될 부분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약간의 이제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에는 계속 비용으로 쌓일지 그렇죠. 아니면 조금 수익성으로 언제부터 바뀔지에 대한 부분에 조금의 물음표가 좀 달려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저는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고 계신 듯하네요. 네. 자,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